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라면 한 그릇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글보글 끓는 국물과 그 짭조름한 향기에 취해 한 그릇을 전부 비워내고 나면 우리 몸속의 필터인 신장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기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께 라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자칫하면 신장 건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위험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누리내과 인공신장실에서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진료를 보며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제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던 그 라면이 제 몸에 이렇게 큰 부담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안타까워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신장이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경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을 오늘부터 아예 드시지 말라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는 위험한 라면 섭취 방식 3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라면의 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아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가장 확실한 관리법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라면을 먹으며 건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소중한 여러분의 신장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진심을 다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마치 집안의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혈액을 타고 이 필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신장은 거기서 몸에 나쁜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합니다. 보통 60살이 넘어가면 이 소중한 필터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필터 만기 얇아지고 낡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필터에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라면이 들어오면 어떤 충격이 가해질까요? 라면 한 봉지에는 보통 180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짠 국물을 마시는 순간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우리 신장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구체 과역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낡고 약해진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고압으로 억지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필터는 결국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서울 누리내과와 저 남현진 전문의가 여러분의 곁에서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의학 지식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 단순히 필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 속에 남게 되면서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며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필터가 막혀서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라면을 섭취한다면 결국 신장은 완전히 침묵하며 기능을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위험한 조합과 5가지 관리 비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환상의 짝꿍인 라면과 김치, 그리고 단무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라면 먹을 때 빨간 김치 한 점 없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라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콤한 김치와 아삭한 단무지는 입안에서는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맛을 선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즐거운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소금 폭탄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한 봉지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에 푹 절인 김치와 설탕과 소금으로 맛을 낸 단무지를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순식간에 넘어버립니다. 이때 신장은 피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나 더 거칠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제가 실제로 누리내과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72살 박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 소박하게 라면 한 그릇에 직접 담근 짠 김치를 얹어 드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하셨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었기에 본인의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해지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자 겁이 난 어르신은 저희 누리내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15% 아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마지막 단계, 즉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김치가 몸에 좋은 채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라면이랑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박 어르신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는 분명 발효식품으로서 훌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라면의 나트륨과 만나는 순간 신장 질환자나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됩니다. 신장은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떤 약으로도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현재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4시간 동안 기계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러 가고 싶어도 투석 일정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십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박 어르신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라면과 김치의 조합이 이토록 치명적인지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해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수분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이 고혈압에 가장 취약한 조직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혈액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 미세혈관들이 터지고 상처를 입어 결국 흉터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짠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키는 습관은 신장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라면을 드실 때 김치를 곁들이더라도 국물은 반드시 절반 이상 남기셔야 합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어르신께서 투석실에서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저처럼 무심하게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고 김치 얹어 먹다가 이 고생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주는 만큼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방금 전 박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소금이 신장에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라면을 드실 때 신장을 파괴하는 범범이 소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어쩌면 소금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의 신장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면 국물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면을 다 건져 먹고 남은 진한 국물에 따끈한 밥 한 공기 말아서 푹푹 퍼먹는 그 맛,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그야말로 혈당 대폭발, 즉 혈당 쇼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장에 치명적인지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의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정제 탄수화물의 끝판왕인 흰쌀밥이 더해지면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럽처럼 변한 혈액이 이 혈관들을 통과하면서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하는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라면 한 그릇을 드실 때 밥을 얼마나 자주 말아 드시나요? 혹은 밥 대신 떡이나 만두를 넣어서 드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평소 라면 먹는 습관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저 남현진 전문의가 직접 확인하고 어떤 습관이 신장에 더 위험한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답글을 통해 상세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라면과 밥의 조합이 왜 노년층에게 더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좋아 혈당이 올라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밥을 말아 먹는 순간 올라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혈관에 계속 머물며 신장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라면 국물 속의 나트륨은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혈압을 높여 신장에 가해지는 타격을 2배, 3배로 증폭시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무심코 했던 이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투석실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이기도 하지만 혈압과 당뇨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예민한 장기입니다. 만약 오늘 점심에도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끈적함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면만 드셔도 충분히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채소를 듬뿍 넣거나 밥이 정 생각나신다면 흰쌀밥 대신 귀리나 현미가 섞인 잡곡밥을 딱 한 숟가락만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신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과 설탕이 어떻게 신장을 공격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혈당 쇼크를 불러온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흔하게 올라오는 단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라면 속에 숭숭 썰어 넣는 소시지, 햄, 그리고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만 먹기에는 뭔가 허전해서 냉장고에 있던 소시지나 햄을 듬뿍 넣어서 드신 적 많으시죠? 국물 맛이 더 진해지고 씹는 맛도 좋아서 많은 분이 즐기시는 이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가공육이 라면과 만났을 때 신장에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공육에는 고기의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무기인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천연인은 신장에서 걸러내기가 수월하지만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무기인은 흡수율이 100%에 가까워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혈액 속에 인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은 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의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라면 자체에도 면을 쫄깃하게 만들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가공육의 화학 물질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의 신장은 그야말로 화학 물질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늙고 지친 신장이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지 못해 결국 포기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 수치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인 혈액 정화 시스템이 멈춰서는 일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나는 소시지 대신 만두나 떡을 넣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된 만두소나 떡에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부제와 인공 감미료가 가득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정보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라면 요리에 이것저것 넣어서 드시고 계실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논영이 신장 건강에 있어 이 인성분이 왜 그토록 무서운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 혈액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결국 신장이 나빠지면 뼈까지 약해져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다 신장도 잃고 뼈 건강까지 잃게 되는 꼴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층에 비해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에 쌓여 독소로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라면을 드실 때는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대신 신장의 해독을 돕는 파, 양파, 마늘과 같은 천연 식재료를 듬뿍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식습관 변화 하나가 투석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라면의 세 가지 치명적인 조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나는 국물을 조금만 마시니까 괜찮겠지? 혹은 나는 면만 건져 먹으니까 신장에 무리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네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면발 자체에 숨어 있는 가공의 흔적들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국물의 농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라면을 끓일 때 면을 한번 삶아낸 물을 버리면 기름기와 나트륨이 다 빠져나간다고 믿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만으로 신장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라면의 면발은 보관 기간을 늘리고 그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파뮤라는 기름에 튀겨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면발의 미세한 구멍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물에 한번 데친다고 해서 이 기름기들이 완전히 제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에 닿으면서 기름은 면발 표면으로 녹아나와 우리 몸속으로 더 쉽게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문제는 이 기름기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진 혈액은 끈적거림을 유발하고 이는 곧 신장의 역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면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인산염과 같은 유화제들은 물을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성분들이 아닙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면발에 찰떡같이 달라붙어 우리의 식도를 지나 신장까지 도달하여 그곳에 염증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버렸으니 괜찮겠지 하며 들어온 그 끈질긴 화학 성분들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면발의 기름기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른 채 한 끼를 때우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귀한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아는 것이 힘이고 나누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국물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라면 국물은 단순히 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향미 증진제와 인공 조미료가 응축된 화학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국물을 마실 때 혀는 감칠맛에 속아 즐거워하지만 신장은 그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물을 배출하기 위해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노년의 신장은 젊은이들의 신장보다 훨씬 지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그릇을 다 비워도 금방 회복되던 신장이 이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은 마치 가뭄이 든 땅에 소금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결국 갈라지고 아무런 생명도 키울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리듯 여러분의 신장도 국물 습관 하나에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면발에 달라붙은 보이지 않는 독소들과 국물 속에 숨겨진 나트륨의 공포를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라면을 어떻게 하면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저 남현진 전문의가 제안하는 기적의 세척법과 조리 비법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고를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어질 해결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라면이
우리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들으시며 많이 놀라고 또 걱정도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무조건 라면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저 역시 가끔은 라면의 그 익숙한 맛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제 환자분들에게도 권장하는 신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신장을 살리는 면발 세척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한꺼번에 넣고 끓입니다. 하지만 신장을 생각한다면 이 방식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냄비를 2개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정성은 기꺼이 들여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면만 넣고 삶습니다. 이때 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겉면이 살짝 투명해지고 젓가락으로 풀릴 정도까지만 삶아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면을 처음 삶는 과정에서 면발 표면에 묻어있던 보존제와 튀길 때 사용된 파뮤, 그리고 면을 쫄깃하게 만드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대거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보면 노란 기름기가 둥둥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자, 이제 면을 건져내어 흐르는 찬물에 가볍게 한 번 더 헹궈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이중 세척법입니다. 찬물에 헹구면 면발이 더 쫄깃해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에서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면발 사이에 붙어 있던 나머지 기름기들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거친 면발은 처음에 비해 지방 함량은 40% 이상, 나트륨 함량은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보장하건대 이 작은 수고 하나가 여러분의 사구체가 받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정수기 필터라면 이 과정은 오염된 물을 필터에 넣기 전에 미리 깨끗한 천으로 한번 걸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조리법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하던 대로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서울 누리내과에서 만나는 수많은 투석 환자분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전처럼 마음 편히 라면 한 그릇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4시간 동안 기계에 몸을 맡기는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복잡한 조리법도 1000번, 10,000번 따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투석실 차가운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조리법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번째 냄비에는 새로 받은 깨끗한 물을 끓입니다. 이때 물의 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미리 세척해둔 면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프 조절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스프를 다 넣으시나요?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프 양은 반드시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까지만 줄여서 넣어주십시오. 부족한 맛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천연 식재료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처음에는 조금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장은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지지 않으니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터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맛은 혀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이중 세척 조리법을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라면을 먹고 난 뒤 다음 날 아침 늘 붓던 눈가와 손발이 예전과 달리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고맙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해야 100세 인생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알려드린 이중 세척법으로 면발의 기름기를 제거하셨다면 이제는 라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물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천연 국물의 활용과 신장 보호 식재료의 추가입니다. 많은 분이 라면 맛은 오직 그 빨간 스프 가루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신장을 살리면서도 입안을 감동시킬 수 있는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서울 누리내과에서 진료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던 김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혜 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바쁘게 일하던 워킹맘이었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맵고 짠 라면을 밤마다 즐겨 먹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인데 제가 아프면 어쩌나요? 제발 투석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며 제 가운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셨습니다. 지혜 씨는 그때부터 저와 약속하고 라면 끓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가 실천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스프 양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황태나 다시마,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로 국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구수한 감칠맛은 인공 조미료가 없어도 국물의 깊이를 더해주죠. 지혜 씨는 여기에 양파를 반 개 정도 큼지막하게 썰어 넣었는데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지혜 씨는 라면을 끓일 때 항상 시금치나 배추 혹은 콩나물을 면보다 더 많이 넣었습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우리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이미 아주 많이 망가져서 칼륨 조절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하지만 신장 건강을 예방하고 지키려는 단계의 분들에게 채소는 그야말로 신장이 보낸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지혜 씨는 어린 딸을 생각하며 이 조리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국물이 너무 심심하다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지혜 씨의 간절함을 알기에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지혜 씨가 다시 검사실을 찾았을 때 우리 의료진 모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까지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60%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늘 지쳐 보이던 지혜 씨의 얼굴색이 누구보다 환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 씨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덕분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라면 스프 속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혀를 천연 재료의 순수한 맛으로 조금씩 되돌려 보십시오. 스프를 반만 넣고 대신 멸치 몇 마리와 다시마 한 장을 넣어 보세요. 그 국물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씨처럼 소중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신장이 약해 걱정하시는 분이나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김지혜 씨 같은 누군가에게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건강한 신장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자, 다시 국물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혜 씨가 사용한 또 하나의 비밀 무기는 바로 파뿌리였습니다. 파의 흰 부분과 뿌리 쪽에는 신장의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여 부종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파를 듬뿍 넣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으로 인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여러분의 혈관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을 함께 넣으면 아스파라긴산이 독소를 배출해 주어 신장의 해독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김지혜 씨의 사례처럼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제대로 관리하면 그 악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신장에게 미안하지 않게 드십시오. 스프 가루 대신 자연이 준 식재료로 맛을 내는 그 정성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라면을 먹는 시간과 먹은 뒤의 행동 요령,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증상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혜 씨가 보여준 그 희망을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을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김지혜 씨의 희망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신장 기능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전해드릴 4번째와 5번째 비결은 바로 라면을 먹는 시간과 먹은 뒤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식으로 먹는 라면이 왜 유독 더 맛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꿀맛 같은 야식 라면이 여러분의 신장에는 가장 가혹한 고문이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제안하는 4번째 비결은 바로 라면을 먹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면은 가급적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신장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역과 기능도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가득한 라면을 먹게 되면 신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세포는 빠르게 노화되고 결국 만성 피로 상태에 빠져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신장의 배설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가급적 라면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5번째 비결은 라면을 드신 직후에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고 나면 갈증이 나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방해합니다. 대신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혈액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신장의 역과 작업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또한 식후 15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결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하나는 저 남현진 전문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에게 전달되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식재료를 하나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이 라면 먹고 얼굴이 붓지 않으려고 우유를 마신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유 속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속의 나트륨을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국물에 우유를 반 컵 정도 섞어서 조리하면 맛도 훨씬 고소해질 뿐만 아니라 신장에 가해지는 나트륨의 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신장이 그만큼 정교하고도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미래의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 산책로에서 건강하게 걷고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중 세척법과 천연 국물 활용, 그리고 점심시간 섭취와 식후 따뜻한 물 한 잔까지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정성 어린 사랑입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침들을 성경처럼 여기고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면의 감칠맛에 속아 신장이 보내는 비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자신을 아껴주는 만큼만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신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자가 진단 신호와 함께 오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내용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누리내과에서 여러분이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며 라면을 맛있게 즐기는 5가지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저 남현진이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자가 진단신호 3가지입니다. 라면을 드신 후 혹은 평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눈가 부종과 저녁 무렵의 양말 자국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고 잔 다음 날 아침에 거울을 보며 단순히 많이 부었네 하고 웃어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 부종이 오후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남은 자국이 10분 이상 깊게 파여 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정강이 뼈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살이 곧바로 올라오지 않고 푹 꺼진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이미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신호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은 신장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에 구멍이 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원래 몸속에 남아야 할 단백질이 신장의 필터가 망가져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너무 탁하거나 붉은빛을 띈다면 이것은 신장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경고입니다. 3번째 신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피부의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피부를 가렵게 만듭니다.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독소를 처리할 힘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저희 누리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장 검사는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신호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소 얼굴이 자주 붓는다고 말씀하시던 부모님이나 소변 거품 때문에 고민하시던 친구분들 말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이라는 힘든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면과 김치, 그리고 가공육의 조합은 신장에 독이 됩니다. 둘째, 면을 2번 삶아 기름기를 제거하는 이중 세척법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셋째, 스프는 절반만 넣고 대신 다시마와 채소로 맛을 내십시오. 넷째, 라면은 활동량이 많은 점심에 드시고 식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산책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몸의 신호를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서울 누리내과에서 투석실을 운영하며 매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식습관들이 쌓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결들은 단순히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기울이는 그 작은 정성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든든한 보험은 바로 여러분의 튼튼한 신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라면이라는 아주 평범한 음식을 통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신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 누리내과 인공신장실에서 제가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할 때는 이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신장은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즐긴 짜고 자극적인 식습관들은 그 성실한 신장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위험한 조합을 피하고 5가지 건강 비결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중세척법으로 면발의 기름기를 씻어내는 그 짧은 시간은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멈추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시간입니다. 스프 가루를 덜어내고 천연 재료로 국물 맛을 내는 그 정성은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대신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더 오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산책은 지친 신장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 위에서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눈물 섞인 후회가 지혜 씨의 희망찬 회복으로 바뀌는 과정을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세상에 내놓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주는 만큼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현명하고 건강한 라면 생활을 저 남현진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